기본적으로 제가 말하는 것은 연 29%의 ARR 연간 반복 수익률이 크립토 경제에서 무형 자본 비용이라는 겁니다.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설명하자면 비트코인은 지난 4년 동안 연평균 55에서 60% 정도 상승해 왔습니다. 그전에는 더 빠르게 올랐지만 현재 비트코인은 연 60%씩 상승하고 있습니다. 반면 전통적인 자본 비용을 나타내는 S&P 500 지수는 연평균 14에서 15% 정도 상승하고 있죠. 즉, 비트코인과 S&P 500 간의 차이는 약 4배입니다. 현재 주류 경제의 기대 수익률은 플러스 15%이고 비트코인은 60%입니다. 하지만 결국 이 두 지점은 비슷하게 될 겁니다. 비트코인이 S&P 500의 규모에 가까워질 때, 즉 100조, 200조 달러 규모가 되면 S&P 500의 성과보다 약 1.5배 높은 수준에서 안정될 것입니다. 지금 S&P 500의 변동성은 약 15% 정도이고 S&P의 ARR도 15% 정도입니다. 반면 비트코인은 60%죠. 이건 큰 수의 법칙을 적용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. 비트코인이 100조 달러 규모의 자산 클래스로 성장하면 지금처럼 변동성이 크지는 않을 겁니다. 그리고 결국 S&P 500에 속한 기업들이 모두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. 예를 들어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S&P 500에 포함되고 테슬라도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사들이게 된다면 말이죠.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의 성과가 S&P 500의 성과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비트코인과 S&P 500의 성과가 비슷해지겠지만 비트코인은 24시간 365일 거래되므로 항상 변동성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부동산이나 전통기업들이 가지는 리스크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항상 더 높은 성과를 낼 것입니다. 이 차트는 굉장히 유용합니다. 이것만 봐도 현재 금융시장을 이해할 수 있죠. 예를 들어 채권을 자본으로 사용하면 마이너스 5%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게 은행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이고 운영기업들이 자본을 축적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. 이게 의미하는 바는 만약 채권을 자본으로 사용한다면 그 자체가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. 채권을 보유하는 순간 매년 5%씩 자산이 빠져나가는 것과 같습니다. 반면 자본 비용은 15%입니다. 즉, 채권을 활용하면 S&P 500 대비 마이너스 20% 손실을 보는 셈이죠. 이런 방식으로는 주주 가치를 제대로 창출할 수 없습니다. 제가 만약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1,000억 달러 현금과 채권을 보유할 것이냐고 묻는다면 답은 아니오가 되어야 합니다. 왜냐하면 마이너스 20% 손실을 보기 때문이죠. 차라리 그 돈을 주주들에게 돌려주고 그들이 S&P 500에 투자하도록 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.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비트코인은 S&P 500보다 4배 높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. 만약 1,000억 달러를 채권에 넣을지 S&P 500에 넣을지 비트코인에 넣을지를 선택해야 한다면 답은 명확하죠. 당연히 연 60% 상승하는 비트코인을 선택해야 합니다. 그래서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비트코인을 자본화했고 연 60% 수익률을 바탕으로 저렴한 전환사채와 자본 조달을 활용해 레버리지를 늘렸습니다. 그 결과 우리는 120% 성과를 만들어냈고 이를 통해 30배 성장을 기록했습니다. 이 방식 덕분에 우리는 엔비디아보다 2~3배 더 높은 성과를 냈습니다. 그 이유는 우리가 실제로 자본을 제대로 활용했기 때문이죠.